자, 계속 착오에 관한 내용을 좀 볼까요? 기초인문서 184페이지. 자, 교환은 어디 볼 거냐면 3페이지 상단을 보도록 하겠어요. 3페이지 상단. 자, 거기도 교환만 펴놓고 칠판으로 다시 오실까요? 자, 먼저 이 내용은 뭐냐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판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얘는 매도인, 을은 건물을 산 사람이니까 매수인. 자, 그러면 이제 을의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을은 요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어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봤더니 이게 병소유였다는 겁니다. 갑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봤더니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병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을에게 차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 소유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갑하고는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항상 이름 붙일 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 붙인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을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을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이 표의자, 갑이 뭐가 되죠? 상대방. 자, 그러면 이때 요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 그리고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만 하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채권행위라 그래요. 채권행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이걸 채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건물 소유권이 갑이 자기 건물을 우리에게 팔았어요.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뭐하죠? 유효하죠. 유효. 근데 갑이 병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을로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라고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라도 내가 매도 있는 곳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예요, 뭐예요? 유효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그냥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대신 요 을이라는 사람은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게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병한테 소유권이 있더라.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라는 거예요.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 그럼 칠판을 보시면 이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가 중요분에 관한 착오이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겠죠? 그다음 소유권에 관한 착오가 중요분이 아니면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 을의 입장에선 소유권에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병한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매매 계약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파트 샀어요. 계약했어요. 돈 다 줬어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해당하지 않은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오에 관한 조문이 나오면 일단 몇 조 생각나야 돼요? 착오 내용이 나오면 109조 조문 생각나야 한다 그랬죠? 조문이 내, 중, 차, 중, 무, 선. 내중 착오는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 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착오가 과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병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은 충분히 이 건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 소유라고 하더라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충분히 넘겨줄 수 있고 넘겨주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을 못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을 못했으니까 이때는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소유권 넘겨줄 수 없으면 을이 불리할까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을한테 이전해줄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져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매도인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책임져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요 소유권 취득을 못했어요?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어요. 해제.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거야. 계약을 깨서 자신이 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매대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을이 또 선이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자기에게 생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취득한 것대로 을이 충분히 쓸 수 있고
소유권 취득을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해서 자신이 준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생긴 손해까지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건 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니까 을은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넘겨준 것대로 쓰면 되고 소유권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어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건 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자꾸 이것만 자꾸 외우려고 그래. 여기만. 이 소유권에 관한 창구는 중요 부분이 아니래. 이건 나중에 공부를 이제 한 두 순환 정도만 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서 이제 다른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또 못 풀어. 왜 못 풀까요? 착오에 관한 조문을 잘 적용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착오는 뜻이 뭐죠? 자, 사례 한번 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럼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이건 비진이 표시고 모르는 경우. 그리고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라고요? 109조. 내중차 중무선이라는 겁니다. 자, 또 7번 보겠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동그라미 하는 거 지금 계속? 자, 이번에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을로부터 토지를 이제 샀어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샀다고 할까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요 토지를 사게 된 이유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이게 바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유. 이걸 동기라고 해요. 동기.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는 동기를 을에게 표시를 했어요. 말하거나 계약서에 공장을 짓기 위함임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는 동기를 일단 표시를 했어요. 근데 관계 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공장을 지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도저히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착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갑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갑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자, 그러면 이때 갑은 요 착오를 이유로 과연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일단 착오에 관한 조문이 109조. 조문이 내중차 중무선이라는 겁니다. 이 공장 사건은 판례가 날 때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여기인데요. 이 사람이 요 토지 위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는 동기를 일단 표시했어요. 그럼 이 땅 위에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관청에 가서 서류 떼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이 사람이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없다는 거예요. 차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관청에 가서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조금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잘못한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많이 잘못했어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이게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이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조금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많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관청에 가서 서류를 다 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서류를 떼보기만 하면 이 땅이 뭐 절대 농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공장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 땅인지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거니까 이건 무슨 과실에 해당하는 거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9조 조문을 적용하는 걸 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각 판례 내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 일일이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기가 109조 조문을 가지고 한 번씩 한번 해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 듣고
한 번씩 적용해보고 이제 꼬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109조 조문을 사례에 적용해서 이제 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죠.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학습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라요. 지난번에 그 학습 질문하는 방법 제가 한번 쭉 안내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렇게 해서 꼭 학습 질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갈 것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개를 해드렸어요. 비진입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착오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비통착, 비진입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착오 세 가지의 공통점 뭐죠?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비통착, 비진입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착오 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불일치. 자, 그러면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면 비진입 표시가 되고, 일단 모르면 뭐가 되죠? 착오가 되고, 짜면 통정어휘 표시.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 자, 요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잘 따라옵시다. 먼저 사기는 뭐 그 속아서 계약을 하는 거고, 강박은 뭐죠?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궁박. 지난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할 때, 요 노인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궁박이라는 거 봤죠? 궁박은 뭐죠? 궁박. 궁 더하기 박이죠.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그러니까 이건 급박한 곤궁, 이건 이제 궁박이라고 하고, 강박은 이제 무섭게 하는 협박. 그러니까 무섭게 해서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강박인 겁니다. 자, 얘는 좀 읽어보겠어요. 사기 강박의 뜻인데요. 읽어봅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하자? 아니고 일치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고요? 일치.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은 몇 조일까요? 비진입 표시가 107조, 통정어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 강박이니까 110조. 둘은 이제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사기 강박에 관한 110조 조문은 이건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1항하고 3항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2항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또 읽어볼까요? 110조 1항 읽어봅시다. 시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자, 무효 사유로 되어 있는지 취소 사유로 되어 있는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전항 그랬으면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전 2항은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1항하고 2항.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겠네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무슨 취소가 되는 거죠? 상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110조 조문은 사강취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강취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펜 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사기 강박에 관한 개념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건 제가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고려청자 사례. 그래서 앞으로 그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이 나면 항상 이 사기 고려청자 사례를 가지고 사기의 개념, 강박의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개념만 잘 잡으면 판례 내용들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착오처럼 이렇게 되게 실수가 많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사기의 개념, 강박의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건 무슨 사례 가지고 한다고요?
고려청자 사례. 고려청자 사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갑 이 사람이 고려청자 진품 하나 가지고 있어요. 고려청자 진품. 고려청자 진품 잘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잘 보죠. 고려청 진품. 시가로 한 어느 정도랄까요? 한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 자, 잘 보이죠? 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가짜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가 좀 감정할 줄 안다고 속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짜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속아서, 이게 중요해요. 속아서 을과 1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아서 계약을 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나 되죠? 100만 원. 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사람 누구죠? 을이 아니죠. 을은 이제 이 사람은 갑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 놈이고, 그럼 실제 문제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하게 된 사람 누구야? 갑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갑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이름 뭐가 되는 거예요? 효의자. 을은 뭐죠? 상대방. 그럼 잘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 당연히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나 돼 있죠? 100만 원. 100만 원. 자, 그다음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을까요? 100만 원에 팔 의사였을까요?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해해서 맞춰야 돼요.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가짜라고 속인 거니까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이죠. 속아서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계약을 할 때는 이 고려청자가 진짜인 줄 알고 판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즉 얼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도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냥 100만 원에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죠. 갑의 의사 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고 이 하자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자가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그러면 이게 보시고 이제 동그라미에다 이제 네모칸 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동그라미에다 이제 심심해서 네모칸. 여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기가 좀 전에 봤던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런 걸 잘 구별해내야 실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사기가 비통착과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죠? 그걸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는 의인사고 표시가 뭐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는 의인사고 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일치하는 경우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무리 없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되면 학습 질문 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기가 되려면 일단 속여야 되죠. 속이는 게 뭐죠? 이게 기망행위. 그러니까 가짜로 속이는 게 기망행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잘 살았는데 가짜로 속이니까 속아서 이게 뭘 일으켰다는 거죠? 착오를 일으켜서 이걸 1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기망행위를 통해서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걸 이걸 사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결해서 말할 정도면 돼요. 그 사기가 뭐예요? 그러면 무슨 행위를 통해서? 기망행위를 통해서 뭐에 빠진 다음에 착오에 빠진 다음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다른 예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네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를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제가 그 PPT 자료 만들 때 실제로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느낌이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수업하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겠다, 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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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을이 칼을 딱 들이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를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돌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결을 당연히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나 돼 있어요? 계약서상의 표시는 당연히 얼마나 돼 있죠? 100만 원. 다시. 갑은 고려청결 진품 1000만 원짜리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칼 들이대고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갑이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하고 말았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나 되죠? 100만 원. 그 다음에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고려청결을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만약에 1000만 원 얘기하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 들이대고 얼마에 팔지 않으면 100만 원에 팔지 않은 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1000만 원에 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쑤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100만 원에 팔기 싫겠지만 자신을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했으니까 갑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요 갑이 얼마에 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의사도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일치. 그러면 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건 맞는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하자가 있죠. 이 하자가 바로 뭐죠? 이게 강박이라는 겁니다. 강박.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강박 요놈하고 비통착,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와 다른 점이 뭐예요?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기 강박은 둘은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사기도 강박도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일치.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박은 뜻이 어떻게 될까요? 강박의 뜻.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무섭게 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건 해악고지라고 말합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갑이 무서워서 그랬으니까 무슨 상태에서? 공포 상태에서 그 다음 의사표시를 하는 걸 이걸 강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고지를 통해서? 해악고지. 여러분 해꼬지란 말 알죠? 나 여기서 나온 것 같아. 해악고지, 해꼬지. 그래서 요 해악고지를 통해서 그다음 무슨 상태에서?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걸 이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념은 정리를 했어요. 다시 7번 보시고 항상 요 사기 강박에 관한 개념은 고려청자 사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인데 가짜라고 속여서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속아서. 그 다음에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해서 무서워서 100만 원 계약을 했다. 이는 의사도 100, 표시도 100. 의사도 100, 표시도 100. 이게 꼭 잘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참고하도록 하겠어요. 기초 입문서 185페이지. 185페이지. 자, 여기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을 할 텐데요. 자, 그럼 책을 좀 봅시다. 자, 요 185페이지 딱 중간에 오시면 사기의 요건에서 나오죠. 사기의 요건이 몇 가지죠? 4가지. 사기의 요건. 사기의 요건. 거기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망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 세 번째는 기망행위가 미법해야 되죠. 미법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사기의 개념, 강박의 개념 잡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요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을 좀 기억을 해야 문제를 잘 풀게 돼요. 그래서 이 요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봤으니까 그 강의 교환에다가 각각 번호를 좀 붙이면서 여러분이 필기를 좀 따라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4페이지에 오시면 그 하단에 요 그림 똑같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번호를 좀 잘 붙입니다. 자, 첫 번째 사기가 되려면 사기 친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실로는 기망이 과실로는 사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게을러서 누굴 속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일을 저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 기망행위라는 게 뭘까요? 기망행위.
그냥 속임수 이렇게 하면 돼요. 속임수.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체의 속임수. 이게 기망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체의 속임수. 이게 기망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가짜라고 속였다 또는 문서 위조된 문서를 보여줬다.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건 이거 사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 침묵. 침묵하는 게 이게 과연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런 말 안 했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거. 이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칠판을 좀 볼까요? 이건 결론만 알면 돼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근데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이에요.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이 사람이 판 거예요. 그 가끔 많지는 않은데 그 부동산 사무실에 있다 보면 손님이 이렇게 와서 자기 아파트를 싸게 금매로 팔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금매로 싸게 빨리 처분해 달라고. 그러면 그 덜컥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덜컥 중개를 하시면 안 되고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체납 처분이 됐거나 경매에 넘어가기 그런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이제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무슨 문제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음에도 말하지 않은 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론, 일정한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하지 않은 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기망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위법이라는 건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다, 적법, 나쁘다, 위법. 이 행위는 괜찮다, 좋다, 이게 적법. 이 행위는 나쁘다, 이게 위법이라는 거. 위법.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위법.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입시다. 첫 번째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는 사기의 요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좋아집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시 첫 번째 요건 해볼까요? 첫 번째 사기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칠판 볼까요? 그럼 이 고의가 2단계 고의라고 해서 먼저 을에게는 고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망행위를 통해서 갑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하나 있어야 돼요. 또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고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고의라고 해서 이걸 2단계 고의라고 그래. 2단계 고의.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똑같아요. 인과관계도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지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과관계도 몇 단계 나는 거예요? 2단계. 고의도 2단계, 인과관계도 2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 요건을 했으니까 아까 강박은 사기와 구조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강박의 요건도 똑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강박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의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두 번째, 이건 다르겠죠? 사기는 뭐가 있을 것? 기망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 요 강박은 이건 해악을 고지할 것. 그러니까 강박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강박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네 번째, 뭐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렇게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박의 요건을 7번 보고 해볼까요? 강박의 요건. 첫 번째,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두 번째, 강박행위가 있을 것. 강박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러니까 이 사기의 요건 가지고 강박의 요건을 하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좀 강박하고 있었는데 계속 사기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강박의 요건 한 번 더 해봅시다. 강박의 요건 첫 번째,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이거 몇 단계 고의인 거예요? 2단계. 즉 해악을 고지해서 무섭게 해야 되겠다는 고의 하나. 그다음 무섭게 한 상태에서 의인사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고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 고의예요? 2단계 고의.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강박행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요 해악 고지로 인해서 공포상태에 빠져야 되고, 공포상태에서 의인사표시를 해야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침묵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침묵도 일정한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하지 않은 건 이거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강박과 관련해서요. 보통 이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가했다, 뭐 이런 건 강박이 될 수 있죠. 그다음 뭐 사람을 이제 인질로 붙잡아두고 협박을 했다, 뭐 당연히 이거 강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들은 다 강박으로 인정받기가 쉬워요. 근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은 경우에 따라서 강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이거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이걸 맞추셔야 됩니다. 강박도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늘 들은 예인데 이건 그 어떤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집에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 죽을까 봐. 그러니까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평생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 있고, 침묵도 강박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7번 보시고. 요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요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사기 강박 몇 조? 110조. 110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사강취선. 이거 꼭 기억나야 되겠죠? 사강취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아까 봤던 사기의 요건, 강박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갑은 이 거래청자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때 요 갑이 취소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을의 승낙이 있어야 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할까요? 승낙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할까요? 승낙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요. 자,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 형성권에 대비되는 개념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은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법률 효과가 곧바로 발생한다. 그게 둘의 차이점이에요. 일단 개념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각 제도를 하면서 이게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34회 때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났어요.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구별하는 문제 났으니까 35회 때는 무조건 나요. 무조건.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어제 제가 수업할 때 교수님 그러면 청구권에 해당되는 거 다 가르쳐 주시고 형성권에 해당되는 거 다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다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따로 알려드렸어요. 청구권에 해당되는 거 108개 알려드렸고, 그 다음 형성권에 해당되는 거 30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질문할 때
자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수님 보시고 자를 건 잘라주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엄청 많아서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된 부분 나올 때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려 할 텐데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수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지난 기출 문제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출 문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게 된다고. 자꾸 재수를 하게 된다고. 기출 문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더 이상 안 중요하다. 근데 과목에 따라 좀 달라요. 내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제 민법 선생님이잖아요. 민법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법은 더 이상 기출 문제를 풀지 마세요. 인강 풀지 마세요. 제발 풀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막 파는 거 기출 문제 풀어가지고 시험장 가면 문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 개 공부하는 사람이 점수가 더 안 나와요. 문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맨날 쉬운 것만 하고 동그라미 치고 갔는데 안 나온다고. 더 이상 기출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줄까 안 풀어줄까요? 풀어줘. 근데 그 중에 그러면 그 많은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시험 트렌드와 맞는 놈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만 선별을 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선별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다가 틀리는 거 나오면 그 중요한 건지 알고 계속 그놈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많이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시험장 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아는 것들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도 있는데 내가 아는 놈은 답이 아니야. 비추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타일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본 강의 가면서 기출문제 중에서 꼭 풀어야 될 거면 풀어주겠어요. 그것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최신 시험 트렌드에 맞는 신유행의 문제를 많이 풀고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작년에 암기 노트도 만들어 드렸고 필살기도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 실제 동영 가지고 많이 연습했어요. 그 교재만 본 사람은 결과가 다 좋아요. 근데 그냥 기출문제지만 연락에 공부한 사람들은 결과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요한 건 35회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35회 시험에 맞는 공부. 그러니까 일단 뭘 해야 될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 금방 알려줘요. 학습집을 올려놓으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니까 제가 하라고 하는 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교수님 수업 받다 보니까 법률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법률 용어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서점에 가보니까 법률 용어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기 잘했죠. 사야 될까요? 사면 안 될까요? 그걸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을 다 사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그걸 용어를 다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120만 년 걸려요. 법률 용어 사전을 다 공부하고 자격증 따려면 120만 년 걸린다고. 그런 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어 기초과정 때 총 원하는 사람은 용어 부딪히는 게 많죠. 그건 질문하세요. 교수님 추인이 뭐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질문하실 때 그 뭐 이렇게 사족 이렇게 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본인이 질문을 하는 것만. 교수님 좀 수업 준비하시러 많이 고생 많으시죠? 저는 인강생 누구누구이고 수업 어디 받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만 하시기 바라요. 저도 답은 또 되게 요즘 추운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강의 듣는데 불편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고 그냥 답만 딱 하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간단히 대답도 간단하게 해드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질문하는 건 100% 다 해줘요. 다 무슨 질문이든지 대신 학습 관계된 질문이길 바라요. 학습 관계된 질문이면 뭐든 다 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 오셔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모르죠?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 사기 강박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10조. 110조 조문은 어떻게 있죠? 사강취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여건, 강박 여건 갖췄어요? 그럼 갑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럼 이 계약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소급이라고 말합니다.
뒤늦게 의인사를 표시하게 했지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때 을의 승낙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형성권. 그다음 요 갑은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을에게 준 고려청결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이때 요 을이 고려청결을 가지고 있다가 이 고려청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결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결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 아시겠죠? 을로부터 사개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갑은 자신의 고려청자를 을에게 매도하게 된 거예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고려청자가 인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고려청자를 되돌려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이 고려청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병에게 고려청자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나눠봐야죠. 없다가 아니고 나눠봐야죠. 그러니까 조문 110조 사강취선. 밑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한 사실을 병이 모르고 샀어요. 이거 뭐죠? 선의. 선의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이 선의이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병이 악이에요. 악이는 알았다는 거죠. 병이 을과 계약을 할 때에 을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한 사실을 병이 알고 샀어요. 이때는 악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악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이 악이면 이 고려청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나오면 늘 없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항상 조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110조 조문이 사강취선.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먼저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조문 아까 그냥 조문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비유알알무선. 통정의 표시는 108조고 조문이 통정무선. 착오는 109조 내중착 중무선. 사기강문 110조 사강취선. 그러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이거죠. 자,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3개밖에 없잖아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밖에 없고 의인사와 표시가 사기가 뭐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걔네들은 공통사항이 아니죠. 공통사항은 비유알알무선, 통정무선, 내중착 중무선, 사강취선. 다 무효 또는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공통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무효 취소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